자, 9번부터 진행을 하죠. 자, 페이지 53쪽부터. 9번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내용을 조금 이해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과 그 다음에 유반여 학습 중심으로 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요게 원래 모의고사에서도 요거 fish is fish style 요게 밑줄 그어서 의미를 물어봤는데 The studies by Wozniacki and Brewer illustrate 자, 전문가의 연구에 따르면 fish is fish style 뭐 생선은 생선 스타일, 생선이다라는 스타일의 assimilation, 당연히 생선은 생선이다라는 스타일은 우리가 그냥 직역해서는 이해가 안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생선이 의미하는 바가 우리나라랑 좀 다를 테니까 assimilate는 아셔야 돼요. assimilation이 뭔지 아세요? 같아지는 걸 assimilate라 그래요. 그래서 in the context of young children thinking about the earth 지구에 대해서 자 이렇게 덜을 붙이면 지구고요. 덜을 안 붙이고 earth 하면 흙이란 뜻이야. 그래서 어쨌든 더가 붙었으니까 지구에 대해서 애들이 꼬맹이들이 생각하는 맥락 속에서 동화의 한 프로세스, 그러니까 같아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 자 우리는 어렸을 때 물론 지구본도 있고 세상이 많이 변했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지구본 보기 전에 지구는 마치 뭐인 것처럼 느낄 수 있어? 평평한 것처럼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they worked with children. 이 연구자가 애들이랑 연구를 했는데 이 아이들이 believe that the earth is flat.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대요. 그래서 왜냐면 그게 얘네 경험에 부합하니까요. 왜냐면 동글다라는 걸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and attempted to help them understand that in fact 사실 지구는 spherical, 동그란 구 모양이다라는 거를 가르치려고 노력을 했대요. 자, 그래서 1번에서는 fish is fish 스타일의 한 동화 과정의 기능을 소개한다라고 하고 넘어가죠. 그게 이제 fish is fish 스타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쭉 전개 내용을 보면 when told it is round 자, 아이들한테 round은 동그랗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그랗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이들은 often pictured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the earth as a pancake 그러니까 동그라미도 되게 여러 가지잖아. 예를 들면 뭐 circle도 있고 round도 있고 이게 다 뜻이 다 다르거든요. 어감상. 그래서 원이라고만 그냥 얘기했을 때는 애들이 뭐를 떠올렸다? 평면의 원, 즉 팬케이크라는 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평면의 동그라미를 얘기한 거죠. 구가 아니라. 그죠? 그래서 rather than as a sphere 구보다는 오히려 팬케이크로 이해를 했대요. 그럼 요거 뭔가 좀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팬케이크는 spherical이랑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사실과 다르게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if they were then told that it is round like a sphere. 그래서 구 모양과 같은 동그라미다라고 다시 재차 얘기를 해줬을 땐 they interpreted the new information. 이 새로운 정보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about a spherical earth within their flat earth view. 그러니까 여기가 핵심인데 자, 이 구라는 지구를 그러니까 지구가 구라는 새로운 정보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납작한 지구의 사고관에 맞춰서만 해석을 할 수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구는 분명히 평평한데 갑자기 난데없이 연구자가 어른이 와서 동그랗다라고 얘기해버리면 구라는 생각을 절대 못하고 그러면은 팬케이크라는 건가? 이렇게 동그랗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팬케이크 얘기하는 게 결국 within their flat earth view고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fish is fish style assimilation은 결국 뭐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팬케이크에서 그리고 그들의 평평한 지구의 견해관 내 안에서만 라는 내용과 흐름이 유지되는 거죠. 이제 좀 이해됐죠? 그러니까 애들은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관 내에서 새로운 정보를 흡수하는 거지 그냥 고지고대 그 새로운 정보를 흡수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by picturing a pancake like flat surface inside or on top of a sphere.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얘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팬케이크를 그리고 팬케이크 같은 평평한 동그라미를 그린 다음에 구다라고 하면 그 위에 구슬 아이스크림 마냥 위에 그냥 동그라미가 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팬케이크 안에 동그라미가 있다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지구의 외형은 팬케이크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라는 거죠. So with humans standing on top of the pancake. 그래서 사람이 이 팬케이크 위에 서 있다. 그러니까 애들다운 생각이죠. 그래서 the model of the earth that they had developed. 그래서 여기 과거 완료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구를 마치기 전에 이미 얘네가 완성한 지구에 대한 견해예요. 그게 that helped them explain how they could stand or walk upon its surface. 그래서 지구에서 어떻게 서 있고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평평하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did not fit. 그래서 맞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The model of a spherical earth. 그러니까 맞지 않는다는 건 결국 뭐냐면 이 within과 연결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험을 인용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실험 얘기가 나와요. 실험에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이들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때 자신이 이미 구축한 개념 체계 내에서 정보를 받아들이려 한다라는 거죠. 결코 새로운 정보를 완전하게 쓱 하고 받아들이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like the story fish is fish. 그래서 물고기는 물고기야라는 이야기처럼 그 물고기는 물고기야에선 a fish imagines everything on land to be fish-like. 아, 이제 좀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fish가 이야기였던 거야. 우리가 잘 모르는 뭐 얘네 뭐 전래동화라든가 서양 애들이 어렸을 때 읽는 그 동화 같은 건 것 같아. 그래서 거기에 등장인물인 물고기가 어떻게 한다는 거야?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물고기처럼 생겼을 거야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까놓고 얘기하면 외계인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랑은 좀 다르되 외형은 근데 기본적으로 팔다리도 있고 눈도 있고 그 인간이 좀 비슷하게 그리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생명체라는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인간도.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듯이 물고기들이 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물고기일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건 자기가 아는 범주 내에서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everything the children heard was incorporated. incorporate 무슨 뜻? 통합하다. 그래서 안으로 통합되어 들어가요. 뭐에? 자기가 기존에 갖고 있는 견해. 그러니까 자, fish is fish라는 첫 번째 부분에서 타고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니까 팬케이크가 의미하는 게 뭔지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왜냐면 팬케이크 밑줄 긋고 이거 찾아 써라. 내지는 우리말로 의미를 써라. 뭐 이런 간단한 서술형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팬케이크는 결국 뭐다? pre-existing view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팬케이크는 결국 이미 아이들이 갖고 있는 세상에 대한 가치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새로운 정보를 자신이 기존에 갖고 있는 인지 체계 내로 흡수 통합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흡수 통합한다라는 내용이 결국은 뭐겠어요? 새로운 정보를 고지 곧대로 받아들인다. OX? X. 그래서 새로운 정보를 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지 편향이 생기겠죠. 이번에 너네 교과서 3과에도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인지 편향 같은 게 생길 수 있는 거죠. 됐지? 그래서 경영학과에서도 이거 관련된 내용을 비슷하게 배우는데 너무 급진적으로 개쩌는 제품을 만들었다 해서 소비자는 절대 안 사요. 예를 들면 뭐 지금 뭐 태블릿 같은 것도 지금 태블릿의 그 모델에서 너무 크게 벗어나서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역대급의 성능을 낸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가 생각한 범주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좋은 서비스와 제품이 성공하진 않는다라는 걸 이제 경영학에서 그 우리도 그 기업이나 그 서비스 같은 거 케이스 스터디 하거든요. 거기서 많이 배우는데 그게 좀 떠오르네요. assimilation은 동화, 그러니까 같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단어가 유의어라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문의 핵심 소재여서 assimilate라는 단어를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거는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수능에서는 좀 고난이도 어휘로 분류되는 단어니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수능 얼마 안 남았죠. 자, 그래서 they worked with children who believed that the earth is flat. 자, 그러니까 왜냐면 and 나왔잖아. and 나오면 내가 항상 어떻게 하라 했어? 등 위니까
같은 놈끼리 연결했으니까 친구 찾기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attempted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는 뭐냐면 they worked 그들은 즉 연구자들은 함께 연구를 했고 그리고 뭐뭐 하려고 시도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To help them. 자, 여기서 them은 누구 가리키는 거예요? 연구자 가리키는 거예요? 아이들 가리키는 거예요? 아이들이죠. 그래서 요거 지칭출은 조심하세요. 아시겠죠? 복수가 두 개 나오니까. 자, 그다음에 3번 when told. 자, 요거는 지난번에도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접속사 플러스 분사 생략된 거죠. 그러니까 when they are told라고 하면 they were told라고 하면 되죠. 그러니까 요게 생략됐다. 그러니까 분사만 그냥 나오는 거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분사 생략 보면은요. 그러니까 요 분사가 told가 많니 telling이 많니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뒤에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면 끝나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그냥 반 정도 봤는데 문법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건 내용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hey interpreted. 그래서 그들은 이걸 해석했다. 그러니까 해석했다는 건 이제 받아들였다라는 거니까 뭐 이해했다라는 뜻의 grasp를 써도 되고요. 아니면 받아들이다의 embrace 같은 걸 써도 되겠죠. 자, 단어가 계속 반복되죠.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지금 수업하면서도 같이 외우시라고. 자, their flat earth view. 자, 요거 이제 저기 그거 서술형으로 낼 수 있는데 요거는 뭘로 낼 수 있냐면 within their flat earth view. 이 의미를 물어보겠죠. 이 의미는 뭐예요? 아니면은 찾았어라 라고 하면 맨 뒤에 있었던 거죠. pre-existing 뭐 pre-existing view. 자, 그럼 요거는 뭐 낼 수 있어요? 찾아쓰기 낼 수 있겠죠. 서술형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문법 서술형 포인트예요. 그래서 요거 with 분사 구문 뭔지 아세요? 요거. 자, 분사 구문 기본적으로 콤마 쓰고 분사 써서 쭉 해서 축약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동시에 뭔가가 같이 일어나고 있다. 아니 뭐 이유를 나타내기도 할 때 쓰는데 자, with는 언제 쓰냐면 with 쓰면은 전치사죠, with. 전치사 뒤에 뭐 나와야 돼요? 명사 나와야 되지. 그러면 전치사 뒤에 이제 명사를 쓰는데 그리고 여기다 이제 분사를 쓰는 거야. 그럼 이제 분사에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를 쓰겠지. 자, 그러면 자, 분사는 뭐니까? 준동사의 종류잖아. 준동사 뭐 가져야 된다 앞에? 동사 뭐 가져? 주어. 그럼 준동사는 뭐 가져? 주어. 그래서 뭐라 그래 그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with는 뜻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with 그 전치사는 뒤에 명사 나야 되잖아. 근데 전치사는 조심해야 되는 게 앞뒤 명사 둘 다 있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x라는 명사와 y라는 명사가 있을 때 with가 있으면 with는 어떤 느낌이냐면 동시에 같이 존재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함께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죠. with는 해석을 할 때 그냥 동시에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왜 with 분사 구문을 쓰냐면 보통 앞에 주절의 주어랑 뒤에 있는 의미상의 주어가 불일치할 때 쓰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분사 구문의 예문이 뭐냐면 연수는 팔이 굽힌 채로 잠들었다. 팔이랑 연수라는 주어가 좀 다르죠. 근데 두 개가 같이 일어났지. 이럴 때 with 분사를 많이 써.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시에 의미상의 주어가 분사하면서 내지는 분사된 채로 이렇게 하시면 되죠. 알겠죠? 그러니까 동시에 그게 그 콤마를 끊어줬죠. 동시에 humans 인간이 standing 서 있으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picturing a pancake like 이거 봐. pancake like flat surface라 돼 있잖아. 근데 뒤에 주어는 humans죠. 이렇게 했을 때 달릴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 나올 수 있냐면 조건 영작이나 배열 영작 나올 수 있죠. 특히 조건 영작. 이건 조건 영작 출제 포인트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렇죠? 자, 여기는 과거 완료를 써야 돼요. 이 과거 완료의 의미는 뭘까요? 아까도 지나가면서 얘기했는데 5번 문장에 여기는 과거 완료를 무조건 써야 되는데요. 왜냐면 실험 전에 이미 형성했다는 뜻이야. 그지? 그러니까 과거 완료를 써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맥락상으로 저기 무조건 과거 완료가 나와야 된다. 물론 문법 문제 출제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자, 그리고 중학교 문법 help 나오면 목적어 나오고 저기 투부정사 동사 원형 나오는 거 이거 알 거고요. 자, did not fit. fit은 이제 맞아 떨어져다, 적절하다, 부합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뭐 간단한 거는 이제 match도 될 수 있고 맞다라는 건 suit도 될 수 있으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요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요거는 이제 문법상으로 좀 중요해요. 문법. 자, 문법이 뭐가 중요하냐면 잘 보시면 like the story fish is fish하고 콤마하고 where했죠. 자, 우리 관계대명사 계속조용법 했잖아. 그냥 계속조용법 뭐라고? 역할이? 두 글자? 수투에서 하는 거. 중간고사 때. 미분할 때 뭐 해 항상? 이렇게. 접선 이렇게 있으면 항상 접선의 방정식. 접선 구하잖아, 그지? 접선. 접속사 플러스 선행사. 알겠죠? 아, 수학 다 까먹었어? 자, where 접선. 그러니까 관계 부사도 계속조용법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관계 부사인데요. 근데 그러니까 계속적용법이야. 그러니까 접속사 플러스 선행사. 근데 선행사가 story fish fish잖아.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이 계속적용법은 뭐 하는 거냐면 부연 설명하는 거야. 삽입구, 삽입절 들어봤죠? 그거 다 뭐 하는 거예요? 아직 주절에 동사가 나오지 않았는데 중간에 꼽사리 껴서 부연 설명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콤마, 콤마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주어는 여기 있어요. Everything the children heard was. 그래서 여기가 동사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형태를 좀 보실 수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은 이렇게 부연 설명할 때 많이 씁니다. 그리고 요거는 젠트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인 인위치로 치환해도 무방하죠. 이렇게만 보시면 된다. 여기 앞에 콤마 있으니까 이건 계속적용법이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문법적으로 조심하시면 되고, 자, incorporate는 진짜 그러니까 맨 앞에 assimilation 있죠? 맨 뒤에 incorporate 요 두 개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통합되다라는 거니까 통합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계속 미적분 얘기를 하는데 인테그랄 하잖아요. integrate가 뭐예요? 통합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테그래요. 그래서 integrated 요게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integrated 요 정도만 잡을게요. 뭐 나머지 뭐 믹스니 뭐 블렌드니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건 굳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pre-existing views 그래서 세 번째로 중요한 단어가 이거죠. pre-existing 기존에 있는 거 이미 알고 있는 거 알겠죠? 요 정도로 요거는 유의어가 아니라 단어로 꼭 외워주시고 요거는 integrate라는 단어 꼭 외워주세요. 자 보니까 딱 보이죠? 이 문제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새로운 정보를 자신이 이미 구축한 인지체계로 통합하여 이해한다 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같은 정보가 사람에 따라 어떻게 이해될 수 있다는 거야? 각기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는 거야. 자기가 어떤 신념 체계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알겠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원래 무슨 문제였지? 맞다. 의미였지. 그래서 요거는 아까 방금 얘기한 중심 내용으로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정보를 이미 구축한 걸로 해서 서로 생각한 게 다르다라는 새로운 정보를 넣어서 요약 문제 내기도 좋죠. 이건 조금 난이도가 떡상하겠지. 그래서 그거를 미리 방지해서 여기다 좀 하나 더 써줄게. 그래서 요게 의미하는 건 뭐다? 사람마다 해석이 다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새롭게 넣어서 제가 백신고 선생이면요. 요거 한 페이지 한 4쪽쯤에 넣어서 끝에 이제 요약문 자주 내잖아.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 추가로 요약문에 넣은 다음에 요거 이제 다양하게라는 거 단어 모르면 털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낼 수도 있겠지. 그래서 그런 문제도 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조건 영작 4번 문장. 근데 뭐 나오면 너무 쉽겠지. 그래서 요 정도만 볼까요? 네, 요 정도만 보겠습니다. 10번. 10번도 경영학과에서 많이 배우는데 자, the creative team, 창의적인 팀이래. 그러니까 창의적인 팀은 exhibit이 뭐예요?
밖으로 보여주는 거야, exhibit. 그래서 물건 같은 거면 전시하다 할 수 있고요. 인간한테 쓰면 표출하다예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팀은 표출할 수 있어요. paradox는 그러니까 뭔가 재밌는 얘기, 그러니까 뭔가 상반되는 특징을 동시에 보여준다라는 거겠네. 창의적인 팀은. 자, 뭔가 업무에서 생산성, 그러니까 업무에 뭔가 생산성이 뛰어난 팀은 서로 성격이 비슷한 팀일까, 서로 다른 팀일까, 그냥 다른 팀?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땐 비슷해야 뭔가, 그러니까 척하면 척 이런 느낌인 거잖아. 서로가 생각이 같고 서로 성격이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오히려 치고받고 싸우는 팀이 오히려 생산성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왜냐면 누구는 내성적이다라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뭐일 수도 있냐면 한 연구 주제에 있어서 깊게 관여하거나 깊게 사색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고 조금 외향적인 친구는 이제 이 팀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 유기적으로 좀 끼워 맞출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대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멋들어지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너네가 교과서 지문에서 제일 많이 배우는 사례가 이제 스티브 잡스랑 스티브 워즈냐 이 둘의 협업 사례. 지금 애플을 만드는 데 있어서 둘의 팀워크는 대단했죠. 근데 둘이 성격이 완전 다르거든. 그래서 결국 둘이 쪼개지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역설적으로는 오히려 그런 서로 다른 성향의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팀을 이루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it shows tendency of thought and action that we'd assume to be mutually exclusive or contradictory. exclusive는 무슨 뜻이에요? 한국지리 한 적 있지? 한지 안 했어요? 그럼 됐고요. 그러니까 include가 포함하다잖아. 그럼 exclude는 안에 넣는 게 include고, 그럼 x는 안에 있는 걸 빼는 게 exclude야. 그러니까 아무도 못하게 나만 한다는 거고, 그리고 모순된다는 거니까 이 paradoxical이 그대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호 배타적이거나 모순될 수 있다라는 그런 행동이나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역설이라고 한 거죠. 창의적인 팀은 상호 배타적이거나 모순적인 특징이 동시에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설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예시를 들면서 설명하는데, for example, to do its best work. 그래서 예를 들면 팀이 가장 최고의 업무를 만들어내려면 a team needs deep knowledge of subjects. 그래서 어떤 주제에 있어서 아주 깊은 지식이 필요하고요. 근데 그 지식이 이제 우리가 해결하려는 문제와 관련이 있겠죠. 근데 그게 it's trying to solve. 이 팀이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and mastery of the processes involved. 개입된 관련된 절차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달도 돼야 될 거고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원은 DB랑 그 다음에 mastery가 되겠죠. 요게 1번. 그리고 but이라고 했네. At the same time. 하지만 그와 동시에 the team needs fresh perspectives that are encumbered by the prevailing wisdom or established ways of doing things. 자, 그러니까 이제 창의성이란 건 남들이 떠오르지 못한 거를 독창적으로 빵 하고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은 이제 창의성이 있으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는 새로운 통찰력을 끌어오거나 아니면 unencumbered 뭔가 굽히지 굴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만연한 지혜나 확립된 행동 방식에 있어서 전혀 굽히지 않은 새로운 통찰력을 팀은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한 게 이거 아닙니까? 창의적인 팀이라면. 근데 역설적으로 창의성은 어디서 오냐면 깊은 수준의 지식과 그 다음에 숙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 제가 경영학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선생님들 중에서 이제 대부분 아니고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영어 영문학과나 영어학과나 영어 통번역학과나 영어 관련된 학과를 나온 선생님들이 많겠지. 아니면 영어 교육과라든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영학과를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뭐 여기 지문과 아주 똑같은 얘기는 아닌데 그럼 내가 만약에 창의적인 혁신적인 어떤 교육 서비스를 통해서 학원에서 제시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영어 영문학과나 영어 교육학과 출신 선생님보다 더 유리한 건 뭐일 수 있냐면 내가 아웃사이더잖아. 아웃사이더니까 오히려 영어를 더 깊이 이해해야 되고 그럼과 동시에 영어에 대해서 여기에 얽매이지 않는 사고가 두 개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보통 혁신은 아웃사이더가 이끌어낸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너가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야 아이폰. 아이폰 만든 애플 회사는 원래 뭐였어요?
애플은 원래 컴퓨터 회사예요. 원래 너가 쓰는 그 마우스 있잖아. 그거 처음으로 만들어낸 게 애플이거든. 마우스랑 그다음에 그 너네 사실 이거는 뭐 말이 많긴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엄밀히 말하면 좀 베낀 거죠. 그러니까 바탕화면 이것도 이제 애플이 처음으로 만든 거죠. 그리고 서체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애플이 대단한 혁신적인 컴퓨터를 많이 만들어냈지. 근데 그러다가 이제 스티브 잡스가 잘렸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 아저씨가 뭐 만들었어? 컴퓨터 안 만들고? 아니죠. 아이팟 만들었죠. 아이팟 안 써봤죠. 그러니까 아이폰이 있었던 건 아이팟이 있었던 거 덕분이거든. 그러니까 아이팟은 애플이 원래 가던 길과 전혀 완전 생판 정말 뜬금없는 분야거든. MP3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대박을 치고 아이폰이 나온 거야. 그래서 아이폰 발표할 때도 그래서 애플은 맥북도 있고 아이팟도 있잖아. 그래서 요거에다가 인터넷 커뮤니케이터를 하나씩 오늘 발표하고자 합니다. 했는데 그걸 막 돌리더니 아이폰 딱 이렇게 갖고 왔잖아. 그러니까 이제 혁신이 나왔을 땐 애플도 역시 스마트폰을 만들기 전에 스마트폰이 그렇다고 애플이 처음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그전에 있었어요. 근데 진짜 완전히 세상을 뒤바꾼 혁신적인 아이템을 만드는 것도 결국 아웃사이더여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두 개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깊은 이해와 그다음에 새로운 통찰력 이게 두 개 동시에 필요하다. 그래서 정리하면 여기서 이제 배타적이거나 모순적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창의적 팀은 주어진 주제에 깊은 지식과 숙련도를 지님과 동시에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신선한 통찰력을 동시에 지닌다라는 거죠. 이거를 동시에 지닌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 6번 이제 마무리할게요. Often called the beginner's mind. 초심자의 마음. 그러니까 완전히 생판 제로 베이스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This is the newcomer's perspective. 그래서 newcomer는 초입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게 결국 뭐랑 같은 말이에요? Fresh perspectives랑 같은 뜻이죠. 그래서 people who are curious, even playful, and willing to ask anything. 그래서 이 newcomer의 perspective가 뭐냐면 호기심이 많고 항상 즐기고 그 다음에 어떤 것도 모르면 다 물어보려고 하고 이런 사람이 no matter how naive는 순진하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얘네가 얼마나 그러니까 되게 야 너는 이런 것도 모르냐? 라고 싶을 정도의 진짜 단순한 질문들도 다 물어본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may seem because they don't know what they don't know. 왜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모르는 걸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알려면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통찰력이 다다른다는 거죠. 그래서 newcomer's perspective 결국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핵심이 이거죠. newcomer's perspective는 그냥 항상 호기심을 갖고 이것저것 다 물어보고 확인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thus bringing together contradictory characteristics 이러한 모순되는 특징을 둘 다 한데 모으는 건 accelerate the process of new ideas. 그래서 새로운 생각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이 두 개의 모순된 특징을 다 함께 불러 모으는 건 뭐로 가능한 거야? 요거요.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모르는 거. 왜냐면 내가 알고 있는 거. 이건 내가 모르는 거.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거의 간극을 통해서 새로운 걸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 확인해야죠. 그러니까 요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요거 그러니까 얘는 1번이랑 2번 다 합친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두 개의 상반된 특징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선 초심자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초심자의 마음은 결국 뭐예요? 안다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모든 것에 호기심을 갖고 물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있으면 어떻게 한다? 창의성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이거. 이 지문의 핵심이 뭐야? 창의적인 팀은 여기 프레시 뭐? 그거는 신선함보단 이거 초심자의 마음 내지는 어, 새로운 사람의 관점 이게 제일 핵심이야. 그러니까 창의성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창의적인 팀이 되려면 모르는 거 아는 거 다 구분하지 말고 다 하나하나 호기심을 갖고 물으려고 노력해라 라는 거야. 그래야 이 두 개가 섞인다는 거야. 그래서 창의성은 이 두 가지의 모순된 특징으로 나타나요. 이거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이걸 갖춰야 된다. 이게 핵심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저는 저걸 인과관계를 의도적으로 꼬아서 중심 내용 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제목은 딱 이런 데다가 창의성을 얻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모순됨을 뭐 견디십시오. 막 이런 거 스리슬쩍 장난쳐놓고 한 5번, 4번 선지쯤에 어, 저걸 비약적 하나로 싹 요약하는 거지. Newcomer's mind 하고 땡땡 한 다음에 그 창의성으로 가는 지름길. 딱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그럼 너네가 이제 보고 뭐야 이 개소리야? 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지. 알겠죠? 그거 분명히 2번, 3번에다 아까 내가 얘기한 모순 그거 딱 자극적이잖아. 그걸 함정을 파. 예를 들면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순됨을 견뎌라. 모순됨을 수용해라. 그러면 니네가 딱 2번에서 자극을 느끼겠지? 4번에다 교묘하게 답을 넣는 거야. 나라면 그렇게 출제해요. 그리고 그렇게 출제할 겁니다. 알겠죠? 함정 조심하셔야 돼요. 자, paradoxical은 이제 모순적인이잖아요. 이거 만약에 찾았어라라고 하면 아까 contradictory라든가 conflicting 같은 거 쓰면 돼요. conflicting 내지는 contradictory. 요거는 이제 밑에 있으니까 요거는 찾아쓰기일 수 있고요. 자, it shows tendencies of thought and action that we assume to be. 자, assume 보면 지금 assume이 이렇게 쓸 수 있거든. assume 목적어가 투부정사 이하라고 가정하다, 추정하다. 근데 지금 목적어 있어 없어? 없죠. 요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그렇죠? 조심하시고요. 3번. 요것도 relevant to the problem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요거 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 분사 빙이 생략됐다고 보시면 되죠. It's trying to solve the problem it's trying to solve. 요건 그리고 요건 맞긴 한데. 자, it's trying to solve 하면 solve는 타동사지. 해결하다인데 목적어가 없죠. 왜냐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으니까. 이거 얘기한 거고. 그래서 solve 뒤에 목적 없죠. 그리고 involved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잖아요. 뒤에서 꾸며주면 얘는 뜻이 뭐가 되면 관련된이라는 뜻이 돼요. involved가 앞에 쓰이면 복잡한이라는 뜻이 돼요. 이렇게 분사가 후치수식하는 경우 보시면 돼요. 수능이 아니니까 이 정도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험에 나올 가능성 없으니까. 자, 넘어갈게요. 자, needs fresh. 자, fresh. 몇 번 내가 좀 더 민 것 같은데, 앞에서. fresh, 유반이요, 유이어. N으로 시작하는 거. 뉴 너무 쉽잖아. 나이브, 그 나이브라고 읽어. 나이브는 순진무구하냐는 뜻이야. 그래서 좋게 쓰면 순수 아니고 나쁘게 쓰면 아유 저 순진한 새끼 이런 느낌이야. 알겠지? 그래서 novel 했지? 기억해야 돼. Perspectives that are unencumbered. 자, 이건 주격관계 대명사고요. 자, that are unencumbered. 그러니까 굴하지 않았다, 굽히지 않았다. 유반요 베라레지네. 이거 그냥 간단하게는 왜냐면 이런 쉬운 단어는 너네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치환해서 출제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not influenced 이런 걸로 바꾸실 수도 있겠죠. 간단하게 가자 처음에. 자, often called 이거 딱 봐도 뭘 것 같아요. 콤마하고 끊기죠.
PP니까 분사 구문이죠. 그래서 종종 불려요. beginner mind라고. 그래서 요건 the newcomer's perspective. 그러니까 초심자니까. 초심자는 하나 또 단어 하나 잡아드리면 novice라는 뜻도 있어요. novice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초심자, 초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no matter how는 뭐로 바꾸면 돼요? however로 바꾸면 돼요. however 뜻 뭐예요? 그러나라고 알고 있죠. 그러나라고 쓰려면 그거 부사라서 앞뒤나 콤마 있어야 돼. 콤마 없이 이렇게 꼽사에 쓱 끼면은 however는 뭐뭐이든지 간에 어떻든 간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No matter how naive, naive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순진한.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간단해 보일지라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죠. 그래서 뭐 naive는 그냥 간단하게 바꾸면 뭐 basic 같은 거 써도 되죠. accelerate, 촉진시키다니까, 가속화시키다니까 promote, 그다음에 enhance 이런 거 쓰면 좋겠죠. 다 썼어요? 지운다? 자, 요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심 내용으로 함정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팀의 창의성을 높이려면 사소한 것도 하나하나 호기심을 갖고 탐구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지문의 앞에 내용과 완전 뜬금없죠. 지문 앞에는 분명히 창의적인 팀은 모순된 특질을 갖고 있다. 그거 제가 왜 일부러 안 썼겠어요? 그걸로 함정팔 거니까요. 요건 주장 문제. 중심 내용으로 100% 출제할 거니까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모순이니 뭐 창의적 뭐 새로운 관점 뭐 깊은 지식 이런 거 들어가면 다 함정일 거야. 이제 뜬금없는 게 답일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그리고 빈칸 정도? 아까 얘기했던 뉴커머 거기 빈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말 쓰기는 저기 초심자의 마음이 뭔지 쓰는 거 있지. 초심자의 의미. 초심자의 마음의 의미. 그 newcomer's mind perspective 있잖아. 거기 부분 밑줄 긋고 이거 의미 뭐냐고 우리말로 써라. 라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죠. 알겠지? 근데 저는 이건 중심 내용이 가장 유력하다고 봐요. 서술형이면 이렇게 단조롭게 나올 겁니다. 어법이 없으니까. 그럼 11번 지문 넘어가면 되죠. 자, 11번 지문 66쪽입니다. 미디어에서는 두 가지의 모순된 특징들이 나오죠. 인간에 대해. 뭐 가령 이제 사람들이 비교하는 거. 이제 내가 봤을 때 20, 30대 저 비교하는 문화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절망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오마카세 있잖아요. 그거 한 끼에 30만 원이에요. 진짜 비싸면. 막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 그 특히 이제 그거 조선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 저기 호텔식 뷔페 있잖아. 그것도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그리고 또 호텔에서 그런 것도 있어. 디저트. 그막 이렇게 층으로 이렇게 케이크 쌓아가지고 하는 거. 그것도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싸면 7, 8만 원? 그냥 케이크에다 커피 쳐먹는데 8만 원 쓰는 거야. 자, 근데 그거를 너도 나도 다 하고 있으니까 인스타에 누르면 이제 다 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다 해요. 우리나라 젊은 애들. 이제 거기에 이제 비교가 됐고 비교하다가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턱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비교하는 본능이 없었으면 닌 여기 안 앉아 있죠. 프랑스처럼 서울 제1대학, 서울 제2대학, 제3대학, 제4대학, 제5대학 우리나라 나중에 교육의 미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왜냐면 내가 봤을 때는 서울에 있는 대학 빼고는 다 망할 거야. 너무 심해 격차가. 그러니까 이건 너 미래이기도 하니까 잠깐 보여주면요. 제가 92년생이잖아요. 저희가 조금 많긴 해요. 저희가 73만이에요.
좀 많아요. 저희 92년생이 73만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많아. 80년대부터 내가 기억 안 나고 통계를 안 봐서 90년부터 23년생 사이에 인구 제일 많아. 92년이. 제일 많고요. 제가 92년생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때는 성적이 진짜 개박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수능 점수 이렇게 나왔거든요. 좀 물수능이긴 했어. 2011년에 재수했을 때 수능, 근데 이게 왜 물수능이냐면 내가 다 합쳐서 10개를 안 틀렸거든? 근데 등급이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요거면, 지금 연고대 뚫어요. 서울대 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경쟁이 엄청 박 터졌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존이 경쟁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너네는 지금 인서울 안 하면 인간 취급 못 받아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때 대학을 안 나오면 인간 취급 못 받아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우리보다 대학이 적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됐죠. 역전됐죠. 어, 너가 지금 06년생이잖아. 아, 기억 안 나는데 0506이 아마 43만에서 45만 막 이럴 거예요. 근데 이제 2017년부터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갑자기 20만으로 줄죠. 그리고 이제 20만도 붕괴된다라는 썰이 있어요. 조졌습니다 이제. 애가 없어요. 잘 봐. 얼마 안 차이나. 그러니까 내가 2018년생이랑 솔직히 이건 좀 많이 차이 나긴 하지. 60, 20, 26년 차이 나네. 26년 차이 나잖아. 그러니까 우리 앞에 그럼 나랑 26년 차이면 한 76년생 정도 되잖아. 76년생 너희 어머니 세대잖아. 요때는 이제 100만이야 막 앞으로 가면 막 100만 막 이러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빠바바바박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거 산업 구조도 변할 거고요. 사회 구조도 변할 거고요. 그래서 너가 생각한 그 미래가 지금 현 모델로 추정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 왜냐면 모든 전 세계 선진국은 다 출산율이 감소하는데요. 완만하게 천천히 이렇게 꼬라박았지. 그러면서 이제 얘네가 이민과 다문화 정책으로 그걸 커버를 했지. 근데 이렇게 갑자기 이러다가 팍 떨어진 나라가 한 명도 없어. 한 곳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모든 전 세계 선진국들이 다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쟤는 어떻게 조질까? 어떻게 망할까? 아니면 IMF 때처럼 다시 기사회생 할까? 이런 걸로 이제 모든 선진국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고 있겠죠. 그러니까 어, 앞으로 너가 미래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는 좀 폭넓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예전에 엄마 아빠가 살았을 때 세상은 이러지 않았어라는 게 그렇다고 아예 싹을 다 깡그리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할 겁니다. 왜냐면 엄마 아빠도 모르는 정말 메가톤급 말도 안 되는 세상이 펼쳐질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아까 그래서 아침에 밥 먹으면서 이제 유튜브로 뉴스를 봤는데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아파트의 80이 다 외국인이 짓는데 그러니까 이제 숙련공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는데 이제 조금 기술자들 있잖아. 제일 젊은 사람이 50대 후반이래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파트 지금 싹 다 외국인이 짓고 있어. 거의 다. 중국인도 너무 비싸다. 중국인도 이제 인건비가 너무 비싸니까 싹 다 동남아네, 싹 다. 그러니까 이제 산업 근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인구가 줄어든다는 건 전통적인 사회학에서는 결코 좋은 얘기가 아니니까 이거 한번 지켜봐야죠. 기술로 해결하면 다행인데 그러지 못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그냥 올해가 제일 최전성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despite abundant warnings that we shouldn't measure ourselves against others. 이 얘기 하려다가 이제 산으로 좀 다른 곳을 생 건데 학교에서 가르치죠. 남이랑 비교하지 마라. 근데 하잖아. 비교하는 본능이 없었으면 네가 여기서 이 개고생을 안 하지. 동국대든 그냥 지방에는 체육교육과든 뭔 상관이야. 괜찮아 까놓고 얘기해서. 근데 왜 하필 거기냐고. 비교하니까요. We're not only meaning-seeking creatures. 그래서 우리는 의미를 추구하는 생물일 뿐만 아니라 social ones. 우리는 사회적인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연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야? 사회적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상호 개인적인 비교를 해요. 뭐 하기 위해서? 나를 평가하고 나의 입지를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나의 자존감을 올리기 위해서. 알겠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사회적 입지를 파악하려 한다라고 하면 될까요? 나 공부 잘해 라고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백신고 전교 3등이야 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공부 잘한다라는 타이틀을 달아주죠. 백신고 300명 중에 전교 298등인데 나 공부 좋아해 라고 하면 아무도 안 믿죠. 그러니까 그게 사회 비교의 본능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3번부터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뭐냐? problem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회적 비교가 backfire는 뭐냐면 역효과를 낳다. 그러니까 부정이죠. 오히려 역효과를 낳아요. 그래서 when comparing ourselves to someone who's doing better than we are, 자, 우리보다 더 나은 놈이랑 비교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인터넷 연예인 악플. 왜? 나보다 돈도 많이 벌고 나보다 인기도 많고 나보다 사회적인 영향력도 크니까 제가 마약을 했어? 너 한번 잘 걸렸다 이 새끼야 이러면서 탁 하는 거죠. 그러고 걔를 깎아내리면 나랑 똑같아지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범죄자 새끼 이러면서. 그죠? 그리고 만약에 무죄가 떴다? 그러면은 자기의 판단을 합리화하겠죠. 아니 땡 굴뚝에 여기에 나겠어? 에이. 또 돈 써서 백 써서 했겠지 뭐. 이렇게 해야 자존감이 안 다치니까요. 그래서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랑 비교를 하면 우리는 for not doing as well. 내가 잘하지 못한 것에 있어서 부적합함을 느낀대. 그러니까 열등감을 느낀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this sometimes lead to what psychologists call malignant envy. 그래서 요게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malignant라고 돼 있잖아요. malignant는 뭐냐면 그 피그말리온 할 때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안 좋은 뜻이에요. 악성 질투. 그러니까 연예인 악플이 대표적이에요. malignant envy에. 그래서 나보다 잘 나가니까 쟤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제가 불운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냐면 이거 왜 그러냐면 내가 내 노력으로 자존감 올리는 게 쉽겠어?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본능적으로? 얘를 내리는 방법이 더 쉽죠. 그러니까 얘를 내리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내가 얘를 이렇게 내리는 건 무슨 스카이캐슬만 뭐 밀어가지고 죽일 수도 없고 어떻게? 얘가 스스로 꼬꾸라지기를 바라는 거지. 그지? 그리고 얼쏘라는 건 하나 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전개 1과 전개 2로 나눴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악성 질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비교는 잠깐만. 이건 두 개로 나누면 되겠다. 이러한 사회적 비교는 두 가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넘버 원이 1번은 뭐냐면 악성 질투죠. 악성 질투는 뭐라고요? 자신보다 왜? 잘난 사람이 불운을 맞길 바라는 마음인 거죠. 6번부터 comparing ourselves with someone who's doing worse. 자, 그럼 반대로 양성 질투가 있어요. 양성 질투. 양성 질투는 뭐냐면 나보다 좀 못하는 애, 나보다 좀 못하는 애는 경멸을 받을 만한 그럴 만한 놈이다라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자기보다 돈도 못 벌고 자기보다 직업이 조금 좀 사회적 인식이 안 좋고 이런 애들은 예를 들면 사고를 당하면 병신 막 이러고 특히 뭐 홈팔이라고 비하하고 보안팔이라 비하하고 막 이런 거 있죠. 비하적인 용어들을 섞어가면서 넌 그래도 싸 막 이런 거. 이제 이거 대환장 파티 열리는 게 저 유튜브에 그거 있어. 그 유튜브에 그 운전 되게 험하게 하는 오토바이 배달하는 사람들 찍어서 공익 제보하는 그 유튜버가 있거든. 거기 댓글 보면 진짜 개 난장판 대잔치야 진짜. 막 뭐 딸배는 저러니까 뭐 죽어야 된다라든가 이런 비하성 발언이라든가 아니면 너네는 뭐 원래 그런 새끼들이니까 막 이런다든가. 요게 양성 질투야. 그러니까 양성 써 있으니까 막 좋다 이러면 안 돼. 이거 다 부정이야. 왜냐면 왜 양성이냐면 내가 얘보다 높은 위치라는 거야.
악성은 이제 뭐냐면 내가 얘보다 낮은 위치란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사회적 비교는 그거 뭐야? 둘 다 안 좋은 거잖아. 둘 다 뭐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 파편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협력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비난받을 만하고 그리고 the feeling that others are something undeserving of our beneficence. 그래서 우리가 주는 이런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then again, comparing ourselves to others can also lead to benign envy. 그러니까 자, 요게 benign envy 이게 양성 질투고요. 이게 benign이 상냥함이라는 뜻이야. 상냥한 질투라는 건데 이게 말이 되냐고, 그지? 그리고 말리그는 더 있어. malignant envy. 아 이거 그 안젤리나 졸리 나왔던 그 디즈니 영화 그 이름 그거 멜레피센트 거기랑 비슷할 건데 이렇게 이거는 나쁜 마음을 가진 질투. 요거는 그래 뭐 네가 그럼 그렇지 뭐 이해할 수 있어 넌 하등한 새끼니까 이런 느낌이라는 거야. 그래서 베니니야 알겠지? 둘 다 안 좋은 뜻이에요. The longing to reproduce someone else's accomplishments without wishing them ill.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일 수도 있죠. 그래서 악성 질투와 양성 질투인데 요 양성 질투는 뭐냐면 without wishing them ill 그들이 아프질 않길 바라면서 나도 저거를 갖고 싶다. 양성 질투는 뭐냐면 악성 질투는 너가 죽었으면 좋겠어. 뭐 양성 질투는 너는 필요 없고 네가 가진 거 나도 갖고 싶다. 이런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양성 질투는 요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which has been shown in some circumstances to inspire and motivate us to increase our efforts in spite of recent failure.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얻기를 실패했는데 계속 뭐 하려고 해? 얻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양성 질투는 타인의 불행 없이 자신도 타인의 성취를 쟁취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옆집 철수가 로또 5장 샀는데 1등 됐네. 그럼 전 내일부터 로또 10장씩 사러 가는 거죠. 철수가 15억을 받았어. 세금 떼고. 와, 씨. 부럽지. 근데 어떻게? 나도 계속 사는 거야. 왜? 나도 저렇게 1등 되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아니겠습니까? 양성질투. 자, 그럼 이 질문 어떻게 나와요? 악성질투, 양성질투 테이블로 쭉 만들고 서술형 나올 겁니다. 이건 서술형 출제가 유력하고요. 요거는 원래 어법 문제였는데 그리고 순서 문제도 괜찮죠. 매력적이죠. 순서 문제 같은 것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번부터 Despite abundant warnings. 자, 이런 식으로 warning 같은 단어 나오고 갑자기 대 때리면 딱 봐도 이거 뭐겠어? 접속사 대시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관계대명사 아니에요. 선행사 아닙니다, 이거. 동격 접속사 대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충분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부분 그런다라는 거죠. ourselves는 언제 쓴다? 제기대명사는 뭐와 뭐가 같을 때? 그치. 타동사인데 주어랑 목적어가 같을 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2번. We're not only A. 우리는 그러니까 not only A but also B죠. 그래서 이거는 영작 포인트고요. 근데 뭐 나올 가능성 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미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social ones. 이 ones가 가리키는 건 누구 가리키는 거예요? creatures 가리키는 거니까 복수 취급해야겠죠. 요거 부정대명사의 수일치 조심하시면 되고 그리고 콤마하고 끊어버린 다음에 constantly making이라 됐네. 요거는 분사구문이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3번 문장 backfire 역효과를 낸다. 역효과를 낸다. 일단 요거는 내가 그 명사 좀 잡아주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에 유반어보다 그 주제나 제목 같은 거 나올 때 단어를 보셔야 되는데 drawback이 뭔지 아세요? 결함, 결점이란 뜻이야. 그리고 deteriorate 요거는 이제 여기다가 넣을 수 있는데 자동사로 쓰면 악화되다라는 뜻이에요. deteriorate라고 하고 스펠링 불러드리면 D-E-T-E-R-I-O-R-A-T-E deteriorate 악화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 보면 우리는 잘하지 못하는 거에 있어서 뭐를 느낀다? 열등감이니까 inferior 이걸 쓰시면 되죠. 그래서 요거는 야기하다 그러니까 leads to trigger 같은 거 써도 되고 result in 같은 거 써도 되죠. results in이라고 할게요. 자, 관계대명사 what의 특징은 뭐예요? 선행사가 뭐 한다? 이거 다 썼지? 이거 지울게요. 선행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명사 역할 하니까요. 그죠? 그럼과 동시에 얘는 뒤에 무슨 역할 한다? 관계절 역할 한다. 콜은 부르다죠. 그럼 얘는 이렇게 되면 말리그넌트야 너 일로 와 이런 뜻이잖아. 그게 아니라 목적어를 말리그넌트 MB라고 부른다라는 거잖아. 목적어가 없네.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역할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to는 전치사니까 전치사 뒤에 목적어 역할까지 하네. 이렇게 두 개 다 해먹으면 관계대명사 맛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malignant MB가 뭔지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객관식으로 내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malignant MB에다가 괄호 A 하고 그다음에 benign MB에다가 괄호 B 한 다음에 A에 해당하는 사례로 B에 해당하는 사례로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해서 보기로 A, B, C, D, E, F 한 다음에 A와 해당되는 거 짜라락, B에 해당되는 거 짜라락 각각 서술형 2.5점씩 가능성 있죠.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 나올 수 있다. 알겠지? 그래서 의미를 알고 계셔야 되고 the desire for someone 자, 이 desire 나오고 나서 투부정사 나왔네. 그럼 이 투부정사는 지금 형용사로 쓰인 거죠? 그럼 요건 뭐예요? 준동사는 뭐가 준다? 그래서 누군가가 만나기를 바라는 욕구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자,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쌤 R인데 이 리스크는 뭐예요? 리스크는 뭐뭐를 무릅쓰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위험으로 무릅쓰다. 그래서 여기서 쭉 끊어서 보면 comparing ourselves with someone who's doing worse than we are 여기까지가 전치사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주어는 comparing 즉 동명사니까 얘는 수일치 조심하셔야겠죠? 수일치 조심하세요. 그리고 스코는 목적어예요. 경멸. 자, 경멸은 이제 disregard 같은 걸로 바꿀 수 있겠죠. disregard. 이 정도만 볼게요, 이거는. The feeling that. 자, 이러놓고 the feeling이야. that은 뭐겠어, 이거. 이것도 마찬가지. 감정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동격이면 뒤에 완전한지 보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요거는 앞에만 보더라도 동격인 걸 깨우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접속사죠. 관계사가 아니라 동격의 접속사 대시예요. 동격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신 문법에서는 빈출입니다. 됐지? 자, 마지막 7번 문장. 자, benign envy도 마찬가지로 아까 malignant envy랑 묶어서 서술형 출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the longing 자, 지금 이게 뭐냐면 지금 콤마하고 앞에 부연 설명하는 거야. 동격이야. 알겠지? long이 뭐냐면 오랫동안 갈구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long 투부정사면 뭐뭐를 고대하다, 갈구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longing to reproduce. reproduce는 이제 재현하다잖아요. 그러니까 recreate로 바꿔도 되죠. 그대로 재현, 다시 살려내는 거니까 생생하게. 자, 콤마하고 위치네. 뭐라고 이거? 계속이죠. 문법은 뭐다? 요 글자? 접, 선. 알겠죠? 그러니까 접속사 역할 한다고. 그러니까 동사를 접속사 없이 몇 개 쓸 수 있어? 2개 이상 쓸 수 있는 거야. 아시겠지? Which has been shown in some circumstances to inspire and motivate us. 뭐 이거? 잠깐만. Then again, compare ourselves. 이거 which has been shown 하고 이제 요거 투부정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투부정사라고 보여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잡은 거구나. to inspire, motivate 나오면 자, 고무시키고 동기를 부여를 해야 얘가 투부정사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목적보호 자리에 투부정사 갖다 보시면 되고 increase our efforts.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노력을 당연히 올리겠죠. 그러니까 요거 함정 조심해야 돼. 어휘 문제 함정. 왜냐면 이제 니네가 질투 막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나는 안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ben인 MB는 뭐예요? 남이 해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남이 불행이 있다는 건 필요 없고 나도 저거 똑같이 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내가 20대 때 우리 세대에 제일 많이 불었던 광풍이 비트코인이야. 그래서 지금 내 친구들 중에 가장 가슴 아픈 사례가 뭐냐면 돈을 2천만 원, 3천만 원, 그리고 심하게 1억, 1억 5천, 심지어 빚낸 애들도 있어. 걔네 그렇게 했다가 지금 다 골로 갔거든? 그 코로나 때 주식이 엄청 떡상했었어.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는 비트코인, 뭐, NFT인가, 뭐, 별의별 거 다 투자했는데 다 골로 꼬라박고, 결혼 자금 다, 축내가지고, 결혼 못하고 있어가지고, 뭐, 헤어진 애도 있고. 왜냐면 지금 내 나이 때 여자애들은 좀 다 결혼해야 되니까. 지금 그게 좀 사회적 문제예요. 왜냐면, 나도 해야 되니까. 가슴 아픈 일입니다. 비트, 비트코인 가장 광풍이 17년부터 19년이니까. 그때 나는 주식이랑 비트코인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아마 나밖에 없었을 거야. 내 주변에 주식이랑 이런 거 안 한 사람.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할 줄도 모르고 왠지 난 그걸 하면 여기 빠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안 했어. 그냥. 나중에 돈 많이 모으면 그때 할 기회 있으면 하자라고 하고 안 했어요. 자, 그래서 사회적 비교는 악성과 양성 질투를 일으켜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자, 이거는 요약 문제로 아주 제격이죠. 그리고 요거는 서술형을 위한 글입니다. 요약문 작성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찾아쓰기. 이 찾아쓰기는 악성과 그 양성 질투 예시 연결하는 거 있죠? 그런 문제 나올 수 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문제 나올 수 있어. 다 되셨으면 이제 12번 지문으로 가죠. 12번 지문은 75쪽이네요. 자, organisms living in the deep sea. 자, 심해. 저 깊은 곳에 인간이 가기도 힘든 저 깊은 바닷속에 살고 있는 생물체들은 have adapted to the high pressure.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수압이 세질 거 아니에요. 그 압력에 견디도록 적응을 했다니까 진화를 했겠죠. By storing water in their bodies. 뭐 함으로써 압력을 견디려고 하니까 이제 그 체내에 물을 저장하는 건가 봐. 그래서 체내에 물을 저장해서 압력을 눌리지 않게 뭐 이렇게 한다나 봐. Some consisting almost entirely of water. 심지어 어떤 애는 아예 그냥 물로 가득 찬 애도 있다. 이런 거고요. 되게 징그럽게 생겼잖아. 심해에 있는 애들. 그죠? 그래서 most deep sea organisms lack gas bladders. gas bladder는 저기 뭐 불에가 없다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심해에 사는 생물체는 다른 생물체들과 다른 신체적 특징을 지닌다. 그래서 높은 수압을 견디기 위해 체내에 수분이 많고 불에가 없다. 이제 3, 4로 넘어갈게요. They are cold-blooded organisms. 그래서 얘네는 조금 차갑대요. 그러니까 체온이 좀 낮은 생물체라는 거죠. 그래서 that adjust their body temperature to their environment. 심해는 아무래도 차갑잖아요. 그죠? 그러면 뜨거움을 유지하기가 어려우니까 애초에 체온을 낮춰버리면 되지 않을까? 그지? 그래서 얘네는 낮은 체온을 갖고 있고, 그래서 allowing them to survive in the cold water while maintaining a low metabolism. metabolism은 신진대사.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그 생명 유지에 필요한 메커니즘을 신진대사라고 하는데 그게 낮은 수준이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혈액이 차가우려면 그러니까 신진대사율을 낮추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핵심은 얘네는 신진대사율이 낮다라는 겁니다. 신체에서 일어나는 신진대사 수준이 높지 않다는 건데 Many species lower their metabolism so much that 그래서
신진대사를 최대한 가능한 많이 낮춰서 그렇게 해서 they are able to survive without food for long periods of time. 당연히 심해는 생명체가 없을 거 아니에요, 별로. 그러니까 먹이를 먹지 않아도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배고픈 이유가 안에서 신진대사가 돌아가니까 그 에너지가 필요해서 밥을 먹는 거잖아요. 그럼 얘네는 그거를 안 하게 되면 밥을 먹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low metabolism이 그러니까 얘네는 쉽게 얘기하면 심해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 뭐예요? adapted, adjust, 그 다음에 survive. 이거 다 같은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처한 환경에 맞춰서 살아남으려고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As finding the sparse는 드문, 희귀하다는 뜻이죠. But that is available expands a lot of money, a lot of energy. 그래서 그 희귀한 그 음식, 먹잇감을 찾으러 다니는 것 자체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요구하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밥을 안 먹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 신진대사의 수준을 낮춰 에너지 섭취가 필요 없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심해에서 끌어올린 물고기들은 맛이 없겠는데? 안에 뭐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 아귀? 그래? 아니 그 완전 진짜 리얼 저 밑으로 가야지. 그 막 인터넷 보면 보이지 않아? 되게 징그럽게 생기고 무섭게 생겼잖아 걔네. 얘 이렇게 달린 애도 있고. 그런 애들은 잡아봐야 맛대가리도 없겠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many predatory fish of the deep sea. 자, 이 심해 저의 저 끝에서도 이제 포식하는 애가 있는 거예요. 네. 얘네는 are equipped with enormous mouths and sharp teeth. 엄청난 이빨을 지녀야겠죠. 먹어야 되니까. Enabling them to hold on to prey and overpower it. 그걸 짓누를 수 있는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predatory fish들은 다 딱딱한 뭐 이빨을 갖고 있다는 건데 some predators hunting in the residual light zone of the ocean residual이 찌꺼기 잔해물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고1 때 수학에서 그 나머지 정리하다 보면 맨 밑에 R 쓰잖아. 그게 residue거든. 나머지. 그래서 찌꺼기가 이제 R, residual인데 그래서 살짝 그 희미하게 들어오는 그 빛이라는 거죠. 그 부분이 거기에서 이제 헌팅을 하는데 have excellent visual capabilities. 왜냐면 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탁월한 시각 능력을 가져야 가서 먹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반대로 others are able to create their own light.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빛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결국 다 그냥 예시죠. 쉽게 얘기하면 다 예시인데 다 뭐예요? 혹독한 심해 환경에서 적응하여 생긴 신체적 특징들이죠. 뭐뭐가 있는지는 굳이 쓰진 않을게요. 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을 거니까. 알겠죠? 빛이 없으니 빛을 그러니까 잘 볼 수 있게 희미한 빛으로 잘 볼 수 있게 뭐 하는 빛이 아예 없으면 볼 수는 없으니까 희미하게 오는 빛을 뭐 크게 증폭시킨다든가 그런 신체적인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그 지구의 심해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엄청 깊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왜냐면 이것도 되게 신기한 것 같아. 막 빛을 스스로 만들고 그 빛은 또 어떻게 만들까 이런 것도 되게 신기하잖아. 그러니까 심해는 그만큼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극한의 환경을 거의 넘사벽을 뛰어넘는 수준인 거니까. 그러니까 기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미스테리 같은 데서 많이 쓰이는 소재이기도 하죠. 자, 내용은 이게 답니다. 자, organisms living in the deep sea는 앞에 있는 주어 수식하는 분사구고요. 그리고 have가 동사가 되겠죠. 근데 현재 완료니까 얘를 싹 다 동사구로 잡을게요. have adapted to some consisting. 자, 읽고 봐봐. 이렇게 해놓고 콤마에서 끊어버렸죠. 그래서 일부는
consisting 구성한다. 거의 대부분 물로. 그러니까 요거는 분사 구문이에요. 자, 요거 영작 포인트죠. 그러니까 요거 조심하시고요. 영작 포인트이자 그리고 문법 문제 포인트이기도 해요. 3번. They are cold-blooded organisms that adjust their body temperature. 그들의 체온을 조절한다. 그래서 to their environment 조절했다니까 이건 근데 잠깐만. adjust 조정하다. 바꾸다의 alter, shift 같은 걸로 유의어를 잡아드릴게요. 자, 분사구문 풍년이네요. 또 나왔죠? 자, 뒤에 콤마하고 끊었죠? 자, 분사구문 나왔고요. 그리고 allow는 허락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목적어 나오고, 자, 목적보어로 투부정사 쓰는 건 뭐 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4번 문장. Many species so lower their metabolism so that 구문,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접속사 대시죠? 그래서 이렇게 인과 관계. that은 제가 항상 뭐라고 해석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그래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지?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지. 설마 so를 앞으로 뺀 도치 구문을 내진 않겠지? 그래, 네, 근데 넘어갈게요. 자, as finding the sparse food that is available.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관계절이죠. 주격 관계 대명사고요. as는 지금 접속사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 절의 주어, finding이 주어고 얘가 동사예요. 그러니까 스위치 조심하세요. 동명사는 3인칭 단수 취급이니까 expands. 그리고 이 조심해라. 만약에 expand라고 하면 뭐야? 확대하다. 그래서 이거 헷갈리지 않게 spend가 소비하다죠. spend가 스펠링 2잖아요. 2로 하면 spend랑 똑같이 소비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다음. Many predatory fish of the deep sea are equipped with enormous mouths and sharp teeth하고 콤마하고 enabling 아까는 allow 쓰더니 이젠 또 enable이네. enable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투부정사 나오는 애죠. 목적보어에 to hold on to 그러니까 붙들고 안놔준다는 뜻이죠. 그리고 some predators hunting in the residual light zone of the ocean. 자, 쌤 오션 단수인데 왜 have예요? have는 주어가 some predators 주어가 복수니까요. 수일치 조심해야겠죠. 자, 문법 개 쉽지. 자, 이런 문법 개 쉬운 건 어떻게 내면 돼? 밑줄 A, B, C, D 따라라락 다 길게 겁나 길게 쳐버리고 틀린 거 고쳐 쓰세요. 서술형 출제 유력합니다. 알겠죠? 자, 그걸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서술형이 까다롭게 나온다고? 어. 어. 배열하라고? 어. 그건 지금 찾으래? 너 그럼 그거 빈칸 테스트 내가 만들어줘야겠다. 그러면 내가 빈칸 테스트를 만들어주거든요. 워크북 하다 보면 빈칸 테스트 있죠? 빈칸, 그러니까 해석 써있고 위에 빈칸 해갖고 거기 단어 쓰는 거. 그거 중요해. 서술형에서. 왜 중요한 줄 알아? 그걸 빈칸 테스트 왜 풀리냐면 시험을 볼 때 단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 그래야 시간을 줄이거든. 그래서 내가 서술형 들어간 학교는 다 빈칸 테스트를 내줘. 그래서 지금 풍동이 안 들어가잖아. 그래서 풍동은 안 하는데 너네랑 백석, 그러니까 백석이랑 백신, 그럼 백신도 똑같은 건데 백석도 똑같아. 근데 조금 더 그게 더 하드하긴 한데 백석은 어떻게 하냐면 니네가 문장을 외워와도 의미가 없게 만드는 게 요약문을 딱 써. 그냥 요약문을 쓰시오라고 해놓고 단어를 한 18개 던져. 네가 알아서 배열해. 이렇게. 백신 이제 정반대 기법으로 또라이 같은 학교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자. 심해에 사는 생명체는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독특한 신체적 특징을 지닌다. 자, 그래서 요거는 어법 겁나 길게
쳐가지고 어법 할 수도 있고 어법 고치기 나올 수도 있고 이거 우리말 쓰기도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요거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진화했다고 하잖아. 그러면 테이블 쭉 한 다음에 기억 뻥 뚫고 요거 진화 어떻게 했는지 쓰시오. 그러니까 쉬운 문제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요거는 쉽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문법이랑 내용만 알면 돼. 그러니까 하나도 안 어렵지. 그러니까 12번 지문은 솔직히 그렇게 어렵게 출제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래서 서술형이 전 좀 유력해 보입니다. 자, 13번까지 딱 하고 끝낼게요, 오늘. 좀 진도를 빨리 빼는 게 본인한테 좋을 거라.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는 5지문씩 할게. 그러면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18번 지문까지 끝나면 다음 주 이제 낭낭하게 딱 끝낼 수 있겠죠. 자, the most advanced military jets are fly-by-wire. 그러니까 가장 군사적으로 진보한 기술이 이제 전자식으로 비행하는 조종 장치인데 그게 they are so unstable. 근데 문제는 얘네가 조종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불안정해서 they require an automated system that can sense and act more quickly than a human operator to maintain control. 그러니까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간보다 훨씬 더 빠르게 감지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동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고도로 발달된 기술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뭐라는 거예요? 인간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지닌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그게 아주 그냥 팽창하고 있죠, 요즘. 2번.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스마트 기술에 의존하는 게 뭐냐면 역설을 만드는 이거 긍정일 것 같아, 부정일 것 같아. 뭔가. 우리가 이렇게 의존하는 게 왜냐면 우리보다 더 쩌니까 역설을 만들어낸다는 건데 뭔가 부정일 겁니다. 그러니까 역설을 만들어낸다는 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술이 똑똑해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이 좀 더 의존도가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의존도가 더 올라간다는 뜻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스마트 기술이 고도로 발전함에 따라 인간은 더욱더 기술에 의존하는 역설적 현상이 발생했다. As technology improves, 그래서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it becomes more reliable and more efficient. 더 믿을만하고 더 효율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human operators depends on it even more. 왜 paradox야? 기술이 더 좋아짐에 따라서 오히려 더 의존하게 되는 거죠. So eventually they lose focus, become distracted, and check out, leaving the system to run on its own. 그러니까 얘네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한다는 거야? 야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고 인간은 뒤로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in the most extreme case, piloting a massive airliner, 에어라이너는 그거 우리 뭐 보잉 737, 747 같은 우리 제주도 갈 때 타는 거. 그래서 그런 거대한 에어라이너를 운전하는 건 제 친구가 파일럿 하려고 자격증 따서 하는데 거의 다 기계가 한대요. 거의 다. 인간이 하는 건 거의 없대요. 일단 위로 뜨면 일단 뜨기만 하면. It could become a passive occupation. passive는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동적인 직업이 된다. 파일럿이.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 야, 그러면 오히려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네 직업은 불리하고 사라질 위험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개입이 무조건 필요하대. 그러니까 뜻하지 않는 미친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운전직은 안 사라질 수도 있대요. 제일 먼저 난 사라질 거라고 믿은 게 택시기사, 버스기사, 특히 난 화물차. 화물은 이미 자율주행으로 해도 거의 손색이 없을 정도로 거의 완벽하거든 기술이. 하고 있지. 다 하고 있는데 결국엔 인간의 개입이 필요하기는 하대.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 뭐걔 얘기야. 걔 얘기야. 어, 그치. 왜냐면 법적으로 그러면 사고 나면 누구 책임질 거냐고. 이 택시를 만든 회사냐? 아니면 나냐? 뭐 그런 거지.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이 있어야 될 수도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 This is fine until something unexpected happens. 그러니까 예기치 않은 상황이 일어나기 전엔 괜찮다라는 거죠. 그럼 예기치 않은 상황이 일어나면 어쩔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죠? 그래서 주어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내선 스마트 기술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둘 정도로 인간의 역할은 소극적으로 변했다는 거죠.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The unexpected. 자, 그럼 여기서 흐름 뒤집혔고요. 예기치 않은 상태가 일어났을 때는 인간의 가치가 드러난다. 자, 인간의 가치는 결국 뭐냐면 바로 새로운 상황을 대처하는 데 있어서의 유연성이라는 거죠. 이게 제일 핵심이지, 이 지문에서. 그래서 machines aren't collaborating in pursuit of a joint goal. 이거 8번 문장 조심해야 되는데 인간과 기계는 서로 공동의 목표를 협업하는 게 아니래.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의미 물어볼 거야. 공동의 목표로 협업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는 의미가 뭐냐면 기계와 인간의 재능은 서로 다르다는 거야. 이걸 해서 예전에 수능에 나온 적도 있어. 수능에 뭐라 나왔냐면 인간과 기계를 협업의 툴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게 기계가 잘하는 건 반복적인 업무고 인간이 제일 못하는 건 반복적인 업무인데 기계가 하다가 남은 반복적인 업무를 인간한테 떼다 주는 게 지금 현 산업계의 문제라는 거야. 그게 수능에 나온 적 있거든. 그건 똑같은 거야. 기계는 반복적이고 틀에 박힌 업무를 하는데 인간보다 굉장히 탁월하지만 반대로 기계는 새로운 상황을 마주하면 멍청이가 돼버리거든. 그래서 그때 알파고가 이세돌한테 졌잖아. 이세돌이 신의 한 수 딱 두는 바람에 이건 뭐야? 하고 그죠? 근데 그거 개쩔더나 알파고 이긴 게 이세돌 한 명이라며. 4대1로 그 1이 이세돌이 유일하대. 음. 나머지 다 졌대 뒤에. 어? 이세돌? 이세돌 4대1로 졌어. 4대1로 졌다. 한 번만 이겼잖아. 근데 그게 한 번이 유일한 인간의 승리래, 지금 알파고한테. 그것도 지금 한 6년, 7년 됐죠, 벌써. 그리고 이제 지금 AI 나왔잖아. 그래서 when the human operator gives, 그래서 니네 대학 가면 진짜 편하겠다 싶은 게 요즘 AI한테 야, 나 이런 PPT 만들 거고 이런 내용으로 할 건데 네가 PPT 만들어주면 만들어줘. 미친 세상이야, 지금. 이젠 대학들도 평가하는 게 달라질 것 같아. So when the human operator gives up oversight, the system is more likely to have a serious accident. 그러니까 이제 부정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냅두고 야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면 예기치 못한 상황 왔을 때 대재앙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인간은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처하는데 능하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기술이 알아서 작동하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늘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스마트 기술에 대한 이런 지나친 의존은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무조건 기계가 제대로한지 확인해야 된다는 거. 알겠지? 문제 부족하지. 더 풀고 싶지, 문제. 워크북만 하는 거 너무 적지 않아? 그래서 지금 제작 중인데 1부터 13번 지문까지가 딱 절반이니까 딱 지금 그래서 일부러 오늘 딱 한 거거든? 26번 지문에 반 잘리잖아. 1부터 13번 지문을 내가 강화훈련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워크북과 문제풀이 그 사이에 있는 딱 그 경계선에 있는 좋은 문제집이 있거든? 내가 만든 것, 그 편집한 것 중에. 그걸 줄 거야. 그걸 쭉 풀고 오면 아마 다음 주부터 이제 슬슬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죠? 그러면 그때 다음 주 금요일쯤부터 그때 좀 바로 문제 풀 수 있게 하는 그런 좋은 자료 갖다 드릴게요. 그래서 완성되면 바로 톡 줄게. 왜냐면 금요일까지 텀이 너무 길어서 중간에 화나 수쯤에 한번 들려. 알겠지? 톡 줄게요. 자, 1번. 그 전에는 워크북 쭉 하시면 돼요. They are so unstable. 자, 물론 시험에 안 나오겠죠. so 대신 너무 가까워요. 자, that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그래서라고 하시면 돼요. 자, they require an automated system. 자, 이 that은 관계사죠. 접속사가 아니라.
다음에 3번 문장 as technology improves 개선되다 라는 뜻이잖아요. 발전하다니까 발전하다, 진화하다, evolves 같은 거 써도 되지 않을까? 여기 나오는 단어는 너무 쉬우니까 그냥 일반형 굳이 안 잡을게요. 4번 문장 eventually they lose focus, become distracted. 자, 이렇게 자동사 나오고 보어 자리에 distracted 이런 과거분사 오는 거 맞니? 라고 하는데 distract는 뜻이 뭐예요? 애초에 교란시키다, 방해하다라는 타동사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교란되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수동의 의미인 distracted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런 거 뭐 간단한 어법이지만 잡아드릴게요. 자, 또 나왔다. 야. 콤마하고 living이네. 분사구문이죠. 그래서 living the system to run on its own. 이게 보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live는 냅두다라고 하면 돼. 목적과 목적 보호하도록 냅두다. 됐지? passive, 소극적인, 수동적인이죠. 반연은 뭐예요? 영어로. 액티브 하시면 돼요. 이건 내가 직접 행동한다는 거거든. 패시브는 내가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거고. 그렇죠? unexpected,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한다. 그래서 요거는 뭐 예기치 못했다니까 unforeseen 같은 것도 써도 되죠. unforeseen. 이거 질문이 너무 쉬워. 그래서 요거는 내가 쓴 중심 내용 나올 것 같아. 단어가 너무 쉬워서.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거죠. flexibility, 융통성. 그래서 요런 거. 그러면 니네 학교 특징 말맞다나 보면 요거 단어 찾아서 쓰라고 했을 때 flexibility라 돼 있잖아. 요거 이제 문법에 맞춰서 거기다 형용사로 딱 해놓고 flexible을 쓰라고 하는 거지. flexible ability 이렇게 하게. 그죠?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 중요해. 핸들은 처리하다 다루다니까 deal with, cope with 이런 거 쓰면 되죠. 그다음 new는 또 뭘로 바꿀 수 있다고? 완전 새로운 거니까 novel로 바꿀 수 있다. 이 정도만 잡을게요.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자, 8번 문장. Machines aren't collaborating in pursuit of a joint goal. 자, 내가 이거 아까 의미 얘기했죠? 요거는 이제 의미, 서술형이나 이거 밑줄 긋고 의미 물어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무슨 말이에요? 기계와 인간이 잘하는 부분이 다르다라는 거죠. 특히 joint, 이걸 부정으로 보고 있다는 거. 공동의 목표가 아니다라는 건 결국 기계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서로 다르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왜냐면 그래서 기계는 그저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도구로 역할을 하는 것 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지. 자, serious는 심각한이니까 이거 부정적인이죠.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단어 잡아줄게요. catastrophic. catastrophic가 대참사, 대재앙이란 뜻이야. catastrophic. C-A-T-R-A-S-R-O-P-H-I-C. catastrophic은 대재앙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좀 어려운 단어도 좀 잡아드릴게요. 대재앙, 대참사.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인간은 수동적으로 스마트 기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로서 능동적으로 통제하며 활용해야 한다. 인간은 수동적으로 스마트 기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로서 능동적으로 통제하며 활용해야 한다. 라는 의미의 대의 문제 나올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제가 거의 의미 문제 물어볼 수 있다 했잖아요. 그 의미 부분에 관련해서 요약 문작성 정도가 출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는 좀 잘 안 잡잖아요. 왜냐면 여기는 진짜 여기 잡을 거 없을 때 쉬울 거 같으면 보통 잡거든. 그래서 여기는 나오면 솔직히 인간적으로 틀리면 안 된다.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 있어요? 자, 지금 딱 10분 남았거든요. 아까 교과서 풀던 거 있죠?
그거 후딱 풀고 이제 좀 속도 늘어나고 있지? 좋아요. 자, 풀고 저한테 7점하고 모르는 거 질문하고 하원할게요. 수고했습니다.